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정은입니다. 네, 저는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첫 녹화라서 왜 이런 걸 우리가 기획하게 되는지를 조금 우리끼리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요. 이걸 왜 기획하게 되었는가? 제가 얘기를 먼저 꺼낼까요? 저희 집에 책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생기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요. 제가 프로 책 구입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 안 읽은 것 같아요. 저도 구매율과 완독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완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래 분모인 구매를 덜 하면 돼요. 그쵸. 근데 그게 안 돼요. 해봤는데 책에 대해서는 미니멀리스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정리하면서 옷을 버리고 책을 샀어요. 그 자리를 책으로 채우셨군요. 그래요. 책이 좀 저렴하긴 해요. 옷보다는 뭔가 잘 산 것 같고 똑똑해질 것 같고 안 보지만 그래서 구매를 함으로써 나의 지적 소양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죠. 착각이 들죠. 그래도 어쨌든 행복해요. 안 긁은 로또 같은 느낌인데 그쵸. 그럼 책 완독률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높일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도서 관련된 뭐 출판사 같은 데서 하는 챌린지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제 스타일대로 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좀 주고 동기부여를 해볼까 해서 책 모임에서도 책 읽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정도로는 우리 사실 또 같은 독서 모임이고 그렇죠. 더 클래식. 더 클래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읽어도 그것 외에 또 고전 말고 다른 책도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 외에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이제 리뷰를 써볼까 해서 리뷰도 쓰고 하는데 수진님을 이제 꼬셔서 우리 같이 완독을 하고 책 얘기를 한번 해보자. 혼자보단 둘이죠. 네. 근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책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재미난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대화하면서 더 알아가면은 책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책 모임을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를 교류하는 장이잖아요. 네.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 사이에서 그런 걸 저희만 즐길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콘텐츠화해서 논의를 해보는 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지님은 어떤 독서 스타일인지 뭐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을지 뭐 저랑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비슷하긴 하지만 심각한 찍먹 스타일이어서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병렬 독서 하시는 거죠. 읽고 덮고 그래도 아침마다 꼬박꼬박 읽으면 읽어지니까 근데 그 책이 재미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설책을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읽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딴 책을 보니까 그래서 병렬 독서가 점점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하나 선정을 했죠. 그죠. 일단 수지님의 취향에 적극 제가 맞춰서 그죠. 한 반영을 해주셨죠.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추천하셨고 이 책이에요. 넬레 노이하우스의 넬레 노이하우스. 되게 읽기 힘들어요. 이렇게만 보면 넬레 노이하우스. 이제 독일어라서 그런데 그쵸. 넬레 노이하우스라는 작가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란 책입니다. 요새 드라마도 나온다고 하고 실은 요새가 아니라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이걸 촬영하는 시점에 이제 마지막 한 편만 남은 그럼 책은 무슨 내용이고 드라마 무슨 내용일까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책을 읽겠다. 그래서 책을 읽었죠. 실은 드라마를 잘 못 봐서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죠. 책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네. 그런 이유로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 그랬죠. 소설책으로 특히나 이제 추리 소설이잖아요. 추리 소설 특유의 완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죠. 게 끝까지 봐야 누가 범인인가. 그렇죠. 떡밥은 엄청 던져줬는데 그래서 도대체 누가 죽였다는 거야. 약간 범인은 너야. 딱 범인은 이곳에 있다. 그 시원함이 있어요 막판에. 그것 때문에 고구마 100개를 먹으면서 참는데 요 책도 좀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를 드릴게요. 이 방송은 스포 방송입니다. 줄거리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네, 토비우스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엄친아. 네 그러던 애가 로라라는 여자애랑 사귀는데
스테판이라는 애가 갑자기 이 마을에 들어와요. 전화 걔가 백설공주를 닮았어요. 그쵸. 이 책에 처음에 보면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피부는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처럼 붉고 머리칼은 흑단처럼 검어라.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 검정머리, 염색 안 한 까만 머리의 동양인들 여자분들이 되게 신비롭고 아름답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 소설의 배경이 음. 독일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여자 두 주인공들 라우라라든지 네틀리 주변 친구들이죠. 토비우스의 친구들 금발로 나오는데 토비가 딱히 이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 그러고 있다가 스테파니가 전학을 옴으로써 일평생에 없었던 사랑 이런 걸 느끼고 이제 평생 그 여자의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약간 그런 그쵸. 느낌이 들죠. 맞아요. 소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스테파니한테 환승연애를 합니다. 스테파니를 쫓아다니다가.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쵸. 원래 연애는 환승연애가 고등학생인데. 제맛입니다. 네, 그럼요. 축제가 있어요. 축제 마을 축제, 축성일이라고 하는 축제라고 하던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먹고 애들이 막 다 놀고 그랬는데 이제 로라는 열받는 거예요. 스테파니한테 갔잖아요. 토비우스가. 그쵸. 그러니까 질투를 유발하는 거죠. 다른 그쵸. 남자애들 앞에서 약간 꼬리치는 모습도 보이고. 다른 애들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네. 질투를 유발하고 네, 싶었으나 근데 질투 안 해요. 질투 전혀. 안 하고 이제 술도 막 먹고 놀다가 오히려 토비우스는 스테파니가 자기한테 헤어지자 그러는 거에 너무 열을 받습니다. 아주 열받아서 차여요. 네, 신나게 술을 먹죠. 네, 그래서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퍼질러 잡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로라와 스테파니가 실종이 돼 있어요. 사라졌죠. 핏자국만 남기고. 그 핏자국이 토비우스의 헛간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살해 및 범행 도구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이 토비우스 되죠. 집과 가방이랑 막 이런 데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정황적 증거로 이 둘은 죽었고 10년형을 받고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수지님한테 처음 들었을 때 왜 나한테 스포하고 난리야라고 했는데 이게 그게 시작이죠. 시작이라서 이게 배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설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으면 배경으로 그런 배경으로 토비우스가 10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살인을 하고 두 명이나 살인하고 살고 나왔는데 나디아라는 어마어마하게 예쁜 배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얘는 10년째. 네, 토비우스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이제 토비우스를 믿고 있고 그래서 토비우스가 나왔을 때 많이 봐줍니다. 그러다 둘은 사랑에 빠지죠. 이미 마을에서는 아니 저 살인마가 왜 돌아왔지?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싫어해요. 환영받지 못하죠. 네.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이라 흑마라는 새로 생긴 바에서 맨날 사람들이 모여서 뒷담화 까고 술 먹고 게임하고 놀아요. 거기에 중요한 인물 아멜리. 자, 이름 외우는 거 약해요. 아멜리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또 묘하게 스테파니와 닮았죠. 네, 흑발의 하얀 피부. 그래서 백설공주를 닮은 스테파니를 닮은 그런 학생이에요. 검은색 머리에 하얀 피부. 네, 묘한 그런 신비로운 미녀 느낌인데 아무튼 이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베를린 도시에서 살던 힙한 애예요. 좀 잘 나가는 노는 애인데 왔더니 너무 심심해가지고 심심해 미칠 것 같은 이 마을에 살인마가 있었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에 흥분을 합니다. 와, 파봐야지. 파봤는데 잘생겼어. 쟤 뭐야? 그래가지고 파보다 보니까 억울하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살인자 같지 않다는 네. 생각을 많이 했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사람들이 살인자가 아니거나 억울하거나 선인인 경우에는 잘생기게 표현한 게 많고요. 그쵸. 악인이거나 살인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못생기거나 뭔가 악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그런 있죠. 뻔한 클리셰가 좀 나오는데 그렇죠. 아멜리는 그 마을에서 누구랑 뭐 어울리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청년이랑 친구가 됩니다. 그 친구 이름 뭐였더라? 티스. 그 티스랑 친구가 되면서 이제 사건들을 밝히게 되죠. 네, 이 동네에는 잘 나가는 집안이 두 개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클라우디우스 테를린덴 사업가 집안. 독일어라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다 적었거든요. 그레고어 문화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이 두 집안이 서로 친하고 이 마을을 다 장악해요. 클라우디우스는 되게 사람이 되게 마음이 선한 사업가 같아요. 이 마을에 일어난 안 좋은 것들은 도와줘야 돼. 그래서 토비우스 집을 도와줍니다.
근데 묘한 거는 그 도와줬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 지원을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농장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잠식해 가죠. 네, 다 자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묘한 거는 그 토비우스 아버지가 하던 잘 나가던 레스토랑 맞은편에 자기 명의로 된 바가 있어요. 그쵸 뭐냐면은 거기로 손님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살인마 집이니까 또 안 갈 텐데 갈 데가 없으면 또 갈 수밖에 없는데 마침 고 바로 앞에 만들어서 경쟁 업체를 만든 네, 거죠. 망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흑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토비우스 집에 페인트 칠도 하고 이제 복면 쓰고 가가지고 죽도록 패고 그러다 뭐 토비우스는 어쨌든 살아남았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서 아밀리가 티스의 그림을 봅니다. 그렇죠. 티스가 전해주죠. 네, 보지 말라. 이거 절대 보면 안 돼. 말도 안 하는 애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서 말 안 하는데 그걸 줬어요. 봐야지. 나 같아도 보겠다. 그럼요. 봤더니 너무 궁금하죠. 네, 티스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은 있지만 여기 책에서는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지능이 있고 그림을 끝내주게 잘 그려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대해서 자세히 음, 사실적으로 음, 그려서 결국은 두 여학생이 사라졌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멜리가 알게 되죠. 그러고 갑자기 둘은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그 나디아는 이 토비우스를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나 사랑하죠. 네,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그 옆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어요. 로라가 있다가 그 백설공주가 오고 근데 이제는 아밀리까지라는 애가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디아는 그 사건 10년 전에 두 여자가 로라와 스테파니가 살인됐었던 사건을 목격했어요. 심지어 로라가 죽게끔 내버려둔 방조도 했어요. 근데 이 남자 토비우스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숨기죠. 그 사건을 내가 목격했고 저 여자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10년형을 받을 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도 없으니까. 그쵸. 근데 10년형을 받고 자기의 남자가 됩니다. 그랬는데 아밀리가 실종됐잖아요. 토비우스한테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아밀리였어요. 제가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얘기는 안 했는데 둘은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있었어요. 아멜리가 너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런 거를 발견했다. 뭐 토비우스는 아멜리가 뭐 위험해질까봐 좀 걱정하고 이런 거 오빠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아멜리가 실종되고 당연히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나디아가 빡이 쳐요. 그래서 나랑 있으면서도 그 여자의 생각을 해? 이러면서 당연히 하지. 실종됐는데 동생 같은 애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부터 좀 애가 이상해 보여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죽을 거를 방조를 했고 그쵸. 토비우스를 독차지했고 그리고 아멜리가 이 그림을 받고 안다는 사실을 알고 무언가 일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 살인자한테 나는 그날 너가 뭘 한지를 알고 있다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살인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납치당해서 죽을 위기에 빠져요. 아멜리랑 티스가.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 중요하다고 나왔던 이 두 집안 있죠. 클라우디우스 테를린덴은 이 살인 사건을 알지만 그 중에서도 묵인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죠. 백설공주 스테파니가 죽었을 때 묵인했어요. 묵인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폐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백설공주를 지켜줘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 그림 그리는 온실의 지하실에 백설공주 시체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백설공주를 좋아하고 있던 티스는 그 백설공주를 지켜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아멜리가 나타나자 아멜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둘 다 실종이 돼요. 그 11년 전의 사건은 어떻게 됐던 거냐면은 사실은 그날 다들 술 먹고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로라가 막 질투 유발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남자애들 셋이서 걔를 토비우스 석관에서 성폭행을 하고 버립니다. 실은 그때까진 살아 있었는데 그렇단 사실을 알고 그 동네 애들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흙으로 덮어버려요. 버려진 군 비행기장에 묻어버리죠. 네, 묻어버리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스테파니가 자기 담임 선생님이랑 와서 밀회를 즐겨요. 그렇죠. 왜냐? 자기가 학교에서 하는 백설공주 연극의 주인공을 맡기 위해서 본인의 야망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가
열쇠를 잃어버려요. 헛간에서 열쇠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 거잖아요. 뭐 모르겠지만 막 지피 여러 엄청 많을 가지가.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스테파니가 놀려요. 이 남자를. 왜냐면 이 열쇠 남자는 찾는 것 때문에 허둥지둥되는 그렇죠. 그 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 왜냐면 왜 허둥지둥되냐면 거기에 와이프가 운영하는 병원 열쇠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혼날 거니까. 음, 그래서 놀려요. 욱해가지고 죽여요. 그 자리에서. 네. 사귀던 여자애를. 그것도 자기 제자를. 그게 근데 누구냐? 문화교육부 장관인 그레고어입니다. 그렇죠. 추후에 장관이 됐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드러나요. 그레고어가 학교 선생이었는데 지 제자를 건드렸고 죽였고 문제는 죽였다는 걸 덮기 위해서 와이프한테 SOS를 쳐요. 와이프는 와서 그걸 또 묻어줘요. 다 덮어줘요. 그 덮기 위해서 테를린덴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시체를 네가 좀 맡아줘라고 해서 거기에 같이 숨깁니다. 와이프는 누구냐면은 그 동네에서 엄청 신임받고 존경받는 병원 원장이에요. 티스가 자폐 스펙트럼은 있지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는데 약을 먹이고 협박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기억을 잃고 뭔가 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할수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처방을 했죠. 이 사람이 사실 글 내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막판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상하다. 왜 테를린덴에서 그 집에서 죽인 여자를 봐주지? 도와주지? 알고 봤더니 테를린덴 집안에 형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 사관 둘째예요. 근데 그 형의 와이프였습니다. 형수예요. 근데 형수랑 바람이 났었어요. 형이 그걸 알고 니네 둘한테는 절대로 유산을 주지 않겠다. 왜냐면 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유언장에 니네 둘한테 안 줘!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매수해가지고 유언장을 새로 꾸미죠. 새로 꾸며서 자기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형수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연하남을 남편으로 새로 삼습니다. 만나죠.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도 시키고 문화교육부 장관까지 키운 거예요. 그게 그레고. 내조를 잘하는 우아한 여성으로 네. 쭉 나오죠. 장난 아니죠. 선의가 가득한 의사잖아요. 네. 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그 의사가 아멜리랑 티스도 죽이려고 그죠. 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살아나요? 다행히 탈출하죠. 그렇게 마을에서 덕망 높았던 사업가와 문화교육부 장관과 의사 병원 원장 선생님이 죽이고 그렇게 했던 거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동조했고 많은 경우가 내 아들이 그랬다는 걸 알고 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지 실은 포비우스가 범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 큰 마을에 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다 같이 공범이라는 게 소름 돋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인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뭐 그것도 그건데 형사가 참 멋있어요. 멋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리버랑 피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개인사까지 다 나와요. 구구절절.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개인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심지어 경찰서에 어떤 남자분이 그 투잡을 뛰면 안 되는데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아니 그게 그래서 나는 그분의 투잡하는 가게에서 뭔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경찰서에 나오는 여러 명의 그 서로의 이해관계도 나오죠. 긴장 관계 누가 그죠. 누구 싫어하고 그죠. 직장 생활에 있을 만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올리버 와이프가 바람핀 걸 내가 왜 알아야 되며 피아가 집을 증축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불법 건물이었던 걸 모르고 샀다란 거를 왜 알아야 되지? 나는 그게 뭔가 맞아요. 뭐 이렇게 스테판이랑 관련 일들한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또 왜 그런 거예요? 타누우스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타누스가 무슨 뜻이죠? 실제로 작가님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아 그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수원 시리즈, 그쵸. 부산 시리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심플하다. 타우누스라는 시리즈 안에 네. 저희 이 책 안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올리버, 피아 두 분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일종의 셜록 홈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얘기가 계속 있는데 네, 셜록과 아. 왓슨이 이야기가 쭉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셜록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아. 왓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네, 그 알아야 백스토리가 되고. 다 나옵니다.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게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총 10권의 그 타우누스 시리즈 중에 4번째 책인데 저희 나라에는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요?
이게 아마존에서 1위를 한 책이어서 이게 밀리언셀러가 되다 보니까 이 책이 가장 먼저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분이 실제로 독일 그 타우누스라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고 되게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소세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 먹다가 뿜을 뻔했어요. 소세지 공장이라니. 이분이 일찍 결혼을 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소세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생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고 싶다.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싶다. 네. 그 열정에 못 이겨서 이 시리즈들을 집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중에 이 네 번째 책이 네. 대박이 나는 바람에 작가로 등단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이런 스토리텔링 하는 거에 계속 저기가 있어서 집필을 끊지 꾸준히.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꾸준히 해야 돼요. 시작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다시 책 얘기 돌아가면은 네. 그다음에 읽다가 좀 어이없는 거는 막판에 토비우스가 그 유언장이 생각이 나요. 그죠? 뭔가 발견한 게 아니라 갑자기 맞다 나 옛날에 그거 봤었어. 그러면서 그 유언장에 따르면은 저 사람이 유언장을 고쳐가지고 맏형이 아니라 그 와이프죠. 전 와이프도 그러니까 형수랑 자기한테 유산을 주지 않을 거를 자기한테 주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맞다 뭔가 유언장을 고쳤어라는 거를 목격했다는 걸 어렸을 때 우연찮게 목격한 거를 기억하고 갑자기 솟구치는 과거의 기억. 네, 그래서 복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둘이 도망치려고 가는 거를 결국엔 경찰이 붙잡게 되고 그 사이에 막 총 쏴가지고 토비우스는 맞고 막 아멜리가 막 몸 던져가지고 막 구하고 엄청난 난장판이 일어나죠. 네, 이게 맨 막판에 마지막에. 그것도 10분의 1도 아니고 지금 막판에 들어갔어요. 막판에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 유언장이 뭐냐면은 이 형이 동생이랑 자기 와이프랑 바람난 걸 알았으니 주기 싫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던 죄송해요. 자기 집에서 일하던 여자에게 재산의 절반인가 토지의 절반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는 걸로 유언장을 써요. 그게 누구냐면 토비우스의 엄마. 이혼해서 라스트 네일 바꾼 리타 크리머. 책에서는 그분이 그 육교에서 마을 사람이 찾아와서 육교에서 막 실랑이를 하다가 밀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그리고 소설 끝에 그냥 죽었다라고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제 그 재산은 토비우스 거가 되겠죠? 저는 이게 좀 자기적이었어요. 그냥 일단 처음부터 너무 잘생기고 뭐 엄친아에 그래서 자기가 이 작가가 넬렌 오이하우스가 토비우스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이 캐릭터에 자기의 이상형을 집어넣고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토비우스가 이제 30이 넘는데 아무것도 없고 대학도 못 가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뭐라도 새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과 예쁜 아밀리라는 여자친구를 남겨준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10년 전에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을 이 그 죽은 슈테판이랑 닮은 여자와 이어갈 수 있게. 심지어 또 둘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방금 수지님이 이게 시리즈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에 그 토비우스의 또 재산이 쓰이는 일이 생길라나? 그거는 제가 이 시리즈를 한번 쭉 다 읽어보고 약속했어요. 아무튼 그런 약속했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어떤가요? 책이랑 드라마랑 많이 달랐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던 게 저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잡다구리한 인물들의 배경까지 다 알아야 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게 많이 줄었어요.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두 여자아이가 살해가 돼서 실종이 됐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주인공이 깜빵을 간다. 깜빵을 갔다가 출소한 주인공이 조금 달랐던 거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사건을 파헤쳐요. 맞아요. 네. 책에선 토비우스가 그렇게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냥, 나약한 사람이죠. 네, 뭐 나디아가 어차피 나중에 다 해결이 돼 있을 거야. 여기서 조용히 숨어 지내면 돼요. 그래, 그러자.
그냥 뭐야, 네. 아멜리는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죠, 많이 어이없죠. 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이 변요한님이 토비우스 역할을 맡으시는데 딱 자릅니다. 나탈리 역할을 맡은 그 나디아 역할 맡은 나디아의 원래 이름이 나탈리였죠. 그죠. 네. 아니요. 아닌가? 나탈리 본프레이로 이라는 그 이름으로 배우로 데뷔를 해요. 나디아가 아니었나요? 나디아가 원래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의심하겠다. 이거 읽었나? 내가 읽었는데 이름이 약해요. 이건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 이름만 나열해도 10명이 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헷갈립니다. 다행히 그 드라마에서는 그 나탈리 역할을 맡은 분이 집요하게 변요한님한테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변요한님이 딱 잘라요. 너는 나와 친구야. 그런 거 좋죠. 잘라요. 그런 거 좋아요. 약간 그 강인한 남성의 캐릭터. 변요한님이 상당히 그 멜로 눈을 가지고 계신데 불구하고 네. 되게 여리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이 10년간 그 상처 입으면서 지내왔던 거에 대한 표현을 어마어마하게 잘 하시는데 네. 그래서 역시 주연 배우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책하고 또 많이 달랐던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책에는 나디아 말고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데 맞아요. 책이 아니라 드라마에는 토비 역할을 한 친구 빼고는 다 꿈을 이뤘어요.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친구도 있었고 간호사가 하고 싶었던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들 배우 하고 싶었던 그 친구들 변요한 그 토비 주변 인물들은 다 잘 살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토비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다 동요해요. 근데 그게 더 각색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거기서 추락할까봐 더 겁이 나서 더 그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덮으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는 그 배우들이 연기가 장난이 아닌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솔직히 변요한님도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 부모님 역할을 맡으신 중견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변요한님이 오히려 약해 보였어요. 되게. 그리고 저희 솔직히 이 책 안에서는 피아라는 인물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네. 근데 피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요한님이 형사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한 거니까 형사가 2명까지나 있을 필요는 없었겠네요. 네, 그리고 되게 희한한 드라마에서 또 희한한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올리버 역할을 맡으신 고준이라는 배우님이 변요한님과 묘한 브로맨스가 진행이 돼요. 처음에 이제 서로를 오해했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 고준이라는 분이 맡으신 형사가 살인자라고 점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 파일을 뒤져보고 하니까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점이 보이고 나니까 애가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게 원래 피아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도와줘요. 우리나라 브로맨스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약간 재밌는 게 여기서는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악인도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들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사 피아가 해결하고 아멜리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막 위험에 본인이 튀어들고 물론 티스가 도와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꾸민 그 병원장 다니엘라. 그러니까 조금 또 좀 다른데 재밌네요. 드라마에서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풀어나가는 두 인물은 어찌됐건 두 분 다 남자. 하지만 그 악인 캐릭터는 그대로 가요. 네. 근데 지난주에 방영된 부분에서는 이제 나디아 역할 맡은 그 배우가 자폭을 해요. 결국 토비가 나중에 알아요. 너 그 사실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걸 나도 안다. 왜냐면 원래 범인들이죠. 그 성폭행범들, 로라의 성폭행범들이 밝혀져서 깜빵을 가게 돼요. 근데 나는 걔랑 원래 사귀는 사이였어. 합의하에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뻔뻔하게 나와요. 그러고서 여기 책에서는 걔네들이 심약해져서 셋이 얘기를 안 자수하러 하죠. 와요. 네, 얘기를 그냥 아, 제가 잘못했어요. 네, 이러고 잘못했어요. 끝나는데 그리고 자수를 하죠. 그것도 조금 어이는 없었어요. 그쵸?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근데 여기는 그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성폭행범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서 다 나오고 이때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여자 감독님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게 성폭행 씬이라든가 성 관련 그런 범죄 씬 같은 거를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비주얼로 표현이 많이 되는 걸 봤거든요. 되게 간결하게 아하. 잘 표현하셨어요. 그냥 그 성폭행 당한 여자 배우 다리 사이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으로 자극적이게 화면을 뽑진 않았다. 그쵸. 그거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그러나 내용은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쵸. 알게끔. 그냥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아. 그리고 그냥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부모님들이 하는 대화에서 그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넌지시 그냥 전달하는 정도로만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 각색도 훌륭한데 연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각색, 많이 연출, 했어요. 연기 전부 다. 네, 연기까지 다. 봐야겠네. 오랜만에 그 드라마 솔직히 요새는 다 올라와 있으니까 본방사수 잘 안 하는데 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추석 때 결방해서 너무 슬펐어요. 짜증이 많이 났었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나 책 다 읽었는데 내놔라. 나의 콘텐츠 내놔라. 알았어요. 많이 슬펐어요. 네, 한번 정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쿠팡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방사수 하고 책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그렇게 됐을까?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범행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해서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게 되게 공포스러웠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마을 우리한테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공범이죠. 있는 네. 그냥 형사들도 참 고되구나. 그러니까 영웅처럼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쵸. 인간성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지극히 인간적인 사소한 것들은 보통 안 드러나고 뭐 드러나더라도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은 형사 역할에 몰두하느라 뭐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었다거나 뭐 와이프가 싫어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아무튼 책에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형사들한테도 공감이 되더라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인간적이죠. 그리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던 건 티스 참 대견하다. 고생했다. 많은 인물들이 인볼브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제일 고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약 먹고 환영 보고 그 주변 사람은 자기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알려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메모를 깨알같이 하다 보니까 보통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 책 같은 거 볼 때는 포스트잇 1장, 2장 정도로 됐거든요. 추리 소설을 볼 때의 저만의 팁은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제대로 보자라고 해서 쓰긴 썼는데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 흐름 전체에 나타나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정신없이 많으니까 도대체 누가 범인이야 하고 혼돈스럽잖아요. 보는 사람이나 형사나 토비우스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 영화에서는 짧게 씬을 막 조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혼란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다면 영상이 아닌 데서는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읽는 사람들이 되게 그냥 혼란스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줄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물이 많이 나오면은 물론 이제 추리 소설에서는 대충 넘기고 읽어도 나중에 이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면은 독해력이 늡니다. 네, 이건 어디서 뭐 이렇게 저도 주워 들은 거긴 한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요, 독해력이 떨어져요 이러는데 옛날에 뭐 삼국지라던가 뭐 이렇게 막 삼국지. 등장인물 많이 나오는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위초우 기억이 안 나요. 역사. 그래서 그 삼국지 같은 걸 보면서 막 조조가 어땠고 막 아니면 우리가 뭐 소설 뭐 토지 같은 거 볼 때 막 서희가 어땠는데 길상이가 어땠는데 막 뭐야 얘는 또 어디서나 이러다 보면은 그걸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독해력이라기보다는 독서력이 는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령을 무거운 거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거 들면 쉬운 것처럼 그렇죠. 이제 읽는 근육이 한번 쫙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근육 한번 쫙 늘리면 그 다음에 웬만한 소설 읽으면은 되게 쉬워요. 이게 쫙 늘리면 좋은데 음. 쫙 늘리면 뚝 끊어지면 그럼 다른 책 봐야지. 안 보는 것보다는 근육 찢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의 근육통으로 끝나야죠. 그럼 다른 책 봐야죠. 그죠. 네. 읽어보다가 아니 근데 이게 와 왜 누가 죽인 거야?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해서 만약 본인이 끝까지 읽어갈 수 있는 흥미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나온 책도 보면은 좋다. 정리를 하자면 넬레 노이하우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책도 완벽하진 않지만 재밌다. 추리 소설의 그 맛이 살아있다. 물론 개연성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때는 있어요. 근데 뭐 나름 흥미 오락 위주의 추리 소설로 재밌다. 근데 들어보니까 드라마는 더 재밌는 것 같다. 드라마도 재밌다. 네, 드라마도 재밌다. 강추. 그리고 그 작은 마을 안에서 권력과 인간관계가 어떤 비인간성을 만들어내고 내가 알고 있지만 나쁜 행동들을 자행할 수 있는가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그 관계 중심 사회에선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그 가족들 관계가 너무 타이트하고 아는 동생, 누나, 형 이런 식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마을에 사는 그냥 진짜 아무 연고가 있는 그런 친척 관계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이미 자기들 끈끈한 그런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읽는 게 좀 어렵긴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재미를 준다. 그죠? 찾아가는 재미가 있죠. 네. 그리고 되게 은근히 이렇게 메모하잖아요. 그러면 책에 대한 애착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메모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도전해 그러니까 휘리릭 보겠습니다. 읽어도 좋아요. 휘리릭 읽어도 좋은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딱 붙여져 있으면은 보기도 좋지만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 책을 읽는 거에 조금 이제 연결이 좀 된 듯한 이렇게 뭔가 글로 쓰거나 내가 손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힘을 줘서 뭘 했잖아요. 그게 주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급하게 마무리하고 넬레 노이하우스 다음 편 우리 다음 책은 뭘로 예고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짜잔 다음 책은